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출근길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 평소보다 두꺼운 옷 꺼내 입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낮 기온은 22도까지 오르겠지만 어제처럼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떨어지겠습니다. 뉴스라이브 오늘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다양한 추석 관련 소식 준비했습니다. 9월 29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초구 내곡동에 들어설 연구소에 공사 차량 진출입로를 두고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표류하고 있는 위례 과천선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가 마련됐습니다. 노선 연장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 창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창업 선후배 간의 만남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최장 열흘간의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서울시의 종합대책과 추석 기간 시민들의 다양한 계획을 들어봅니다. 서초구 내곡동에 들어설 연구소에 공사 차량 진출입로를 두고 지역 주민들이 두 차례에 걸쳐 구청에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진출입로를 도로변으로 바꾸자는 측과 변경을 반대하는 쪽으로 입장이 나눠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초구 내곡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일부 지역 주민들이 연구소 공사 차량 진출입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디로 옮겨달라는 겁니까? 네, 지금 제 옆쪽을 보시면요. 아파트 맞은편에 위치한 연구소 공사 차량의 진출입로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서초구 내곡동 원주민들이 지난 27일 구청에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연구소 공사 차량의 진출입로를 헌능로로 변경해달라는 이유에서인데요. 예. 진출입로가 아파트 맞은편에 위치해 있어 지역 주민들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 그럼 현실적으로 이 진출입로를 헌능로로 변경하는 게 가능한 겁니까? 예,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네. 서울 내곡지구 계획상에 따르면요. 헌능로는 차량 출입 불허 구간으로 직접적인 차량의 진출입이 불가능한데요. 서초구에서는 공사 기간 중 진출입로를 헌능로로 임시 변경하는 안을 관련 기관과 함께 검토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구소 인근에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에 나섰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예. 아파트 주민들 반대로 검토가 중단됐다는 건데 이 진출입로 변경을 요구하는 원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원주민들은 아파트 주민들의 말만 듣고 진출입로 변경 검토를 중단한 서초구의 행정 처리를 비판했습니다. 예. 예. 아파트 주민들은 왜 연구소 공사 차량 진출입로 변경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까? 네, 많은 분들이 참 궁금해하실 부분인데요. 예. 현재 아파트 주민들은 진출입로가 헌능로로 변경될 경우에 또 다른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예. 헌능로에는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요. 이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는 와중에 공사 차량과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한 겁니다. 그렇군요. 때문에 지난 28일 구청을 방문했고요. 진출입로 변경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연구소 공사 차량 진출입로를 두고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해서 이 서초구의 입장은 어떤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서초구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자리를 조만간 만들겠다고 말했는데요.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서초구 담당자와 통화를 해봤습니다. 예.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서초구 소통 담당과를 통해서만 답할 수 있다며 본 기자의 질문을 일축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초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재용 기자였습니다. 이 내곡동 연구소 건립 결정부터 이 주민들의 두 목소리가 시작되더니 민민 갈등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추가 취재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연결해봤습니다. 위례 과천선이 어디로 지날지 주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할 것인가, 서울시가 할 것인가를 놓고 이견이 있고 경제적 타당성도 부족해 사실상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에서 이 노선 연장으로 정체된 사업의 돌파구를 찾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유래 과천선의 역사 유치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아직 검토 단계입니다. 국토부는 사업 구간의 85%를 차지하는 서울시가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서울시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만큼 국토부가 추진해야 한다며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성 확보와 차량기지 설치 위치 같은 문제도 남아있어 사실상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사업의 활기를 찾기 위한 방안으로 노선을 연장해 국가 주도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추진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기존의 위례 과천선 사업의 연장선을 좀 더 연장을 해서 의왕이라든지 경기도 인근으로 더 연장을 하고 또 1호선 지하철과 연결을 해서 경제성을 좀 더 확보하는 그런 획기적 방안을 제시를 했고 국토부가 광역철도로서 또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국회에선 위례 과천선의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마련됐습니다. 발제에선 경제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대한 특별법을 수정해 광역철도 시행 주체 지정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수도광역교통청을 만들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만약 조속히 이루어진다면 어떤 사업의 분담도 일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적 효율성만을 강조하기보다는 노선 우회를 최소화하고 다른 노선과 연계를 통한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노선을 연장할 경우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검토와 이해 당사자들과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도 지적됐습니다. 여기에는 실제로 수요를 잘 창출할 수 있는지에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연계를 시켰을 경우에도 환승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직결해서 운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고민해야지.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 노선과 차량 기지에 대한 조속한 확정을 요청했습니다. 경제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추진 방안과 비용 부담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지와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노선 연장 제안에 대해선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예타를 보내는 게 급선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런 노선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정부도 지자체랑 같이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약속을 드리고요. 위례 과천선은 수도권 동남부의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기점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면서 창업을 생각하는 청년들도 늘고 있습니다.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고 선배들의 조언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아기자기한 액세서리부터 유리병 액자, 의류와 에코백까지 성북구청 앞마당에 창업 꿈나무들의 플리마켓들이 자리했습니다.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성북구와 창업 지원단을 운영하며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 성신여대가 청년들의 창업을 돕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청년 창업 한마당 투어입니다. 창업 선도대학인 성신여대와 우리 성북구가 힘을 합쳐서 청년들의 창업도 응원하고 또 창업의 거리를 조성하는 등 캠퍼스 타운을 함께 조성해 나가는 프로젝트로 오늘 함께 이런 행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회원들만을 위한 반려동물 간식 서비스부터 가사도우미를 연결해주는 어플리케이션까지 생활에 밀접하면서도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창업 선배들의 아이템들도 눈길을 끕니다. 혼자 시작하기에는 막막한 창업이지만 창업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나선 겁니다. 저도 대학생 창업이어가지고 학교 다니는 중에 창업을 했었고요. 경쟁력이나 좀 차별화된 그런 포인트를 갖고 있다면은 충분히 사업하는데 많은 지원과 고객도 좋은 반응을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창업에 관심 있는 구민들도 행사장을 찾아 창업한 기업들의 현장도 구경하고 창업 선배들의 사업 아이템에 대한 설명도 듣습니다. 우수한 사례로 선정된 창업 사례는 물론 실패 사례를 통해 경각심도 일깨우고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의 보다 현실적인 강의도 더해졌습니다. 학생들은 구와 대학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창업에 대한 용기를 냅니다.
학교 차원에서도 또 전체 지역 구청 차원에서도 저희를 이렇게 지원해서 해는 거니까 확실히 저희가 뭔가 든든한 느낌도 받았고 그리고 저희도 약간 자발적으로 의지도 약간 다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청년 창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대학과 이를 지원하는 자치구, 서로 협력해 더 많은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주차나 쓰레기 배출 기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서울시가 추석 기간 동안에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송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먼저 서울시는 추석 연휴 기간 고속 시외버스의 운행 횟수를 평소보다 20% 늘려 하루 평균 13만여 명의 규정 귀경객을 수용합니다. 또 올빼미 버스 9개 노선과 심야 전용 택시 2,580여 대를 투입해 심야 시간대 교통을 지원합니다. 연휴 기간 동안 서울 시내 주차장 이용은 쉬워질 전망입니다. 주말부터 10월 9일까지는 공영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월 3일부터 3일간은 11개 한강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되며 연휴 기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단속도 완화됩니다. 다만 서울시는 이번 추석은 귀성, 귀경 인파가 분산될 것으로 예상해 대중교통 막차 시간은 연장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쓰레기 배출일은 각 자치구별로 다릅니다. 다만 10월 3일과 4일에는 모든 자치구에서 쓰레기 배출이 금지되며 10월 6일과 10월 9일에는 서울 전 지역에서 쓰레기 배출이 가능합니다. 연휴 중 응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긴다면 120 다산 콜센터나 응급 의료 정보 제공 모바일 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직 응급 의료기관 170개소와 휴일 지킴이 약국 200여 개소가 문을 열어 응급 환자 발생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또 서울시는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와 배, 조기 등 추석 성수품을 최근 5년 같은 기간의 물량보다 10% 확대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가구당 3만 원을 지급하고 결식 우려아동 무료급식도 중단 없이 계속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혜입니다. 이처럼 최장 열흘간의 긴 연휴를 앞두고 사람들은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요? 진기훈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최대 열흘까지 쉴 수 있는 이번 추석 연휴. 가족들을 만나러 멀리 있는 고향에 내려가거나 국내 혹은 해외로 여행도 떠납니다. 긴 연휴를 활용해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의 시간도 갖는 겁니다. 알바도 하고 가족 여행도 가고 가족들이랑 좀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해요. 저희 본가에서 부모님하고 차례 지내고서 간단하게 여행을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떠나가고 나면 긴 연휴 기간을 홀로 보내야 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딸들은 시댁에 가서 있다 오고 아들들은 또 아침 먹으면 처갓집 갈 것이고 이제 나는 혼자 있어야지 집에 가. 여기에 연휴 기간을 모두 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인 이상 기업 40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열흘 이상 쉬는 기업은 300인 이상 기업 중 88.6%인 반면 300인 미만 기업 중에는 56.2%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연휴 기간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몇몇 친구들은 또 일 특성상 이제 쭉 못 쉬는 친구들도 있고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근무를 하는 친구들도 있죠. 시장 상인들을 비롯한 자영업자들도 열흘 모두 쉬는 건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우리 자영업하는 사람들은요 시간을 못 내기 때문에 추석날 하루 차례 지내고 식구들끼리 조용히 보내고요. 그 다음 날부터 정상 영업하려고요. 자영업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대학생들도 연휴 기간을 모두 즐기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수업은 없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추석 연휴가 끝나면 곧바로 시험 기간이 있어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번 연휴가 길다 보니까 끝나자마자 바로 시험 기간인 것도 있고 또 연휴가 길기 때문에 오히려 과제를 더 많이 내주셔서 연휴가 더 바빠질 것 같아요. 여행을 하는 등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연휴 기간 동안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해야 해서 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처럼 긴 연휴가 찾아온 만큼 자신을 찬찬히 돌아보거나 가족들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하지만 긴 연휴가 더욱 외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인데요. 강동구의 한 시장 상가 상인들이 이 어르신들을 위한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 전달했습니다. 훈훈한 현장에 박영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줄지어 있는 박스 안에 사람들이 과일을 넣습니다. 한쪽에선 또 다른 이들이 테이프를 붙이며 박스를 포장합니다. 쌀과 과일, 생필품을 포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암사 종합시장 상인들입니다. 추석을 맞아 혼자 살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전해줄 선물들을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천호 이동에 사시는 독거노인들 150분께 추석 선물을 드리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 상인회에서 한 가구당 10만 원씩 그렇게 이제 포장을 해서 전달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생필품을 포장해서 그분들이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암사 종합시장 상인회와 한국마사회가 손잡고 독거노인들에게 생필품 지원 활동을 펼친 것도 벌써 3년째. 올해엔 배와 한과 같은 명절 제수용품에 소고기와 오리고기 등이 더해져 선물 종류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선물을 받은 어르신들은 시장 상인들의 온정이 담긴 선물에 감사한 마음을 감추지 않습니다. 저는 혼자 있는 몸이라 또 애로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거 다 이제 잊어버리고 일하고 지내니까 즐거울 때가 많아요. 더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하고. 추석 때 이제 이렇게 좋은 선물을 많이 주셨는데 이제 잘 해먹고 잘 살아야죠. 한가위를 준비하는 지역사회 온정의 손길이 풍요로운 가을의 정취를 더욱 무르익게 만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네, 앞서서 긴 연휴를 앞두고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이번 연휴 동안 하루쯤은 독특한 테마 거리도 즐기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전통시장을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재용 기자입니다. 중랑 동부시장에 있는 축제의 거리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뀔 때마다 축제가 열리는 곳으로 지난해에는 지역의 한 벨리댄스 팀이 무대에 올랐다가 화제가 됐습니다. 중랑 동부시장은 축제의 거리를 비롯해 크게 4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패션의 거리를 시작으로 전통시장의 내음을 맡을 수 있는 만남의 거리와 문화의 거리가 그겁니다. 옛 시장의 풍경과 함께 독특한 테마거리가 조성되면서 시장을 찾는 젊은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옛날 전통시장 맛도 느낄 수 있고 저희들이 이제 축제가 많으니까 축제에 참가도 할 수 있고 구경도 할 수 있고. 시장 길목 한가운데 설치된 송파구 마천 중앙시장의 고객 쉼터 안내판입니다. 쉼터 내에선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한데 어우러져 벌이는 탁구 시합이 한창입니다. 경쾌한 공소리와 함께 탁구를 즐기는 이들의 웃음소리가 연신 울려 퍼집니다. 시간이 없는 엄마들은 저녁에 우리가 10시까지 하거든요. 그 시간 통해서 와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유산소와 근력 운동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체력 단련실도 인기입니다. 따로 운동할 시간을 마련하지 않아도 마천 중앙시장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잘생겼다. 그전엔 이런 것도 없었는데 이게 잘생겼다. 센터가 생겼으니까 운동하러 많이 오시고. 이번 추석 연휴엔 가족과 함께 도심 속 전통시장을 방문해 건강도 챙기고 독특한 테마거리를 둘러보며 추억을 쌓아보는 건 어떨까요?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종로구가 도시공간예술위원회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조형물 1호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지적으로 인해 그동안 철거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평화의 소녀상을 함부로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한 이전 교체와 해체를 해야 할 경우 건립주체에 이를 통보하고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한편 소녀상은 종로구 공공조형물 제1호로 지정된 이후에도 공공조형물로의 등록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종로구는 시간을 갖고 행정적 절차를 마련해 공공조형물의 등록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7일 송파구 서울 놀이마당에서 사랑의 송편빚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행사는 주민 200여 명과 결혼 이주 여성들이 참여해 쌀 600kg 상당의 송편을 빚었습니다. 빚어진 송편은 현장에서 직접 찌는 과정을 거쳐 포장까지 됐으며 지역 내 홀몸 어르신들과 한부모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 500여 가구에 전달됐습니다. 또
또 현장에서는 장조림과 겉절이 같은 반찬도 직접 만들어졌으며 송편과 함께 포장돼 전달됐습니다. 강남구 역삼이동 주민센터에서는 한가위를 앞두고 어르신들의 장수사진 촬영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장수사진 촬영은 레츠런 설릉 문화공감센터와 역삼이동 보장협의체, 박병철 사진작가와 올드뷰티 아카데미의 후원으로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지역 내 어르신 29명이 참여해 자원봉사자들의 메이크업과 머리 손질을 받은 뒤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역삼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행사를 가졌습니다. 다르다와 틀리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빈번하게 잘못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뜻이 엄연히 다른데 말이죠. 그러고 보면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들도 서로의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인 데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는 세상을 둘로 나누겠지만 나와 너는 다르다는 반대로 말하면 같아질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걸 겁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십시오.